푸르미교육법의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책에 관한 부분이 많이 퍼졌고 또 책을 엄청나게 읽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연변에 도서관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 아시죠? 푸르미닷컴에 함께 만들어줬는데 지금 연변에 제가 보기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1년에 3,000권 읽는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연변은 참 순수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것 저것 교육이 없어서 푸르미 교육법이 어린 시절에 독서에 관한 유아 독서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수능하고 쫓아오는 거 있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서 지금 3개 언어가 자유로운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우리말, 중국어, 영어. 네. 제가 보기엔 그들이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들이 국제인으로 클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요, 내면에 너무너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원더프라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끌어낼 수 있다면요, 제가 보기엔 3개 언어 배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저는 몰라서 푸르미한테 주질 못했습니다. 영어를 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책 읽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엔 푸르미가 하나 언어 배우는데 한 3년 정도면 웬만한 언어를 완전히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어린 시절에 줬다면 그건 엄청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속도는 제가 보기엔 상상 못할 정도로 받아들이더라는 거. 자, 책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책은요, 책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책을 좋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제가 보기엔 저 다음에 4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친숙하다는 시기, 친숙기와 노는 시기, 바다의 시기, 독립에 관한 시기. 여기서 제가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독립은 어떤 거냐면, 어떤 상태를 푸르미닷컴에서는 독립이라고 하냐면, 어린아이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책이 너무 보고 싶어서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책으로 들어오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죠? 이 아이는, 그렇다면 그 아이는 텔레비전을 줘도 텔레비전에 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독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독립된 어린아이라고 책만 보는 거 아니에요. 금상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내면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 힘에 의해서 가지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 절대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던 어린아이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굴복시키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 있는 힘을 끌어냈다면 굴복시킨다는 것은요, 굴복시키다 보면 그 아이는 엄마하고 적이 돼버려요. 아니면 엄마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절대 굴복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아이들은 어떠냐면 내면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부모가 이렇게 바라보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독립된 어린아이들 그렇다고 책만 보지 않습니다. 나가서 놀 땐 시컷 놀아요. 제가 책을 볼까 싶을 정도로 노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면 저 의자 밑에 들어가서 책 보고 있어요. 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어떻든 간에. 자, 여러분 독립에 관한 부분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초기에서 푸르미 교육법뿐만 아니라 교육에는 어떤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책에 관한 독립도 언제 이전에 이뤄내는 게 행복하냐면 제가 보기엔 72개월 이전에 이 책에 대한 독립을 이뤄내는 게 행복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걸렀다는 생각 드세요? 그렇진 않으시죠? 제가 이 초등 강의 굉장히 많이 하면요, 72개월 전이라 그러면 분위기 싸늘해져요.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뭘 어떡하란 말이죠. 첫째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둘째도 그렇다 치고 그러면 셋째 나서 다시 시작해 보실까? 손자를 잘 키울 전략으로 바꾸시는 게 더 낫습니다. 요새 지금 우리 손자 잘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푸르미 엄마하고요, 21세기 학생백과는 절판 된다니까요. 제가 2질 미리 확보해뒀어요. 왜냐면 내 손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저거 절판되면 갖지 못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아주 우리 아들 자식 나면 자식 나면 어떨까?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 독립에 관한 72개월 이전에 못 맞았다고 불행할 건 없다라는 거죠. 뭐냐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신다는 게 제가 보면 다시 읽어주는 거 시작하시고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시는 거 시작하시면 돼요. 다만 72개월 전이라면 엄마가 책 읽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72개월 지났다면 5년 걸려요. 그냥 안 돼요. 5년도 각고의 노력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만 제가 치고 넘어갈게요. 친숙기 시기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책이 발에 밟힐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책이 한 권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책을 잘 보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제가 보기에는 정하셔야 돼요. 90 이상을 어린 시절에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요, 과외하거나 학원, 물론 하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돈을 쓸 만한 돈 필요 없습니다. 푸르미 단 한 군데 학원을 가본 적도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책이 어린 시절에 줬을 때 갖고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초등, 중학교 가면 갈수록 공부를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제가 참 초록이 이번에 저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갔다는 거 들으셨죠?
초록이 제가 참 놓친 게 뭐냐면 어릴 때 이게 몰랐던 거예요.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푸르미한테는 책을 사줬는데 초록이한테만 그의 책을 사줘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 거야 그럴 때만 바꿔보고 자기의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모르지만 이제 고치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알면 제가 바로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초록이를 위한 책을 따로 사줬어요. 최초록 박사님 거 아무도 손대지 마시오. 아빠 100. 그러니까 형하고 바꿔보기 시작하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초록이는 푸르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책 읽는 걸 늦었어요. 놓쳤어요. 예, 이 차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푸르미보다는 초록이가 저만큼 봅니다. 저 초록이가. 근데 푸르미는 저보다 100배 이상 본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저하고 좀 인류가 좀 다른 아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나중에 이 아이가 초록이가 뭘 그렇게 좋아하냐면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만화만 뒤따 보는 거예요. 이 사회는 책에 대해서 만화 보지 말라 그러죠. 편견 있죠. 여러분 혹시 핀란드 아이들이 읽기 능력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아세요? 그 아이들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59%가 매일 읽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만화책이에요. 우리의 시각은 만화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핀란드 아이들이 그렇게 만화책을 읽고 있으면서 세계 최고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초록이를 위해서 만화만 1000권도 넘게 사줬어요. 만화만 좋아하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게 해라. 이거 끌어냈단 말이죠. 깊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초록이가 어떤지 아세요? 초록이, 푸르미 엄마가 초록이를 키우면서 두 가지 표정 가지고 키운 사람입니다. 아주 다른 표정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어떤 표정이 주로 우세한 표정이냐면 애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거 있죠. 이거 얼굴 표정으로서 존재로서 사랑해 주는 거 있죠. 두 번째 어떤 건지 아세요? 조금 괜찮으면 이거 있죠. 이거만 가지고 키웠던 거야. 근데 오늘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록이가 반에서 11등을 해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11등 잘하지 않았어요? 오, 그래 뭐 네가 존재만 해주는데도 감사한데 어떻게 11등을 다 했어? 하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록이 한 번도 과외라거나 학원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학습도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가 알아서 지금 해오는 모든 과정이잖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그랬더니 엄마, 난 초등학교 다닐 때 꼴찌도 했을 거야, 그런 거죠.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반에서 5등을 해오는 거 있죠. 5등. 11등에서 5등 잘 뛰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 엄마도, 그랬더니, 엄마,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포기합니다. 끌고 가는 애들은요, 지쳐서요. 중학교 3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해오는 거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1등.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5등. 고등학교 3학년 때 8과목 전 과목 1등급. 대표로 상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록이 얼마 전에 대학 갈 때요. 저 마음속에 제가 성장 없었으면, 수행 없었으면 막 죽을 뻔했을 겁니다. 왜냐면 수능 시험을 딱 2달 공부하는 거 있죠. 그것도 11시까지만. 근데요, 이거 재능이 엄청나게 좋은 애인 거 있죠. 이거 누가 자식 자랑한다? 그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여러분 나중에 초록이 한번 볼 겁니다. 아주대학교 꽃미남으로 소민한 애예요. 아주 81입니다. 키 있잖아요. 예뻐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죠? 나중에 푸르미 엄마하고 카카오 스토리 친구하세요. 그러면 그 초록이 사진. 이 아이가 가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더니 교수님이 어디서 수영 배웠냐고. 그 분야로 가도 괜찮을 나이인데 동네 수영장에서 배웠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정말 선수라도 괜찮을 만큼. 이 아이가요 무슨 음악 하는 데 가서 기타 배운다고 갔더니 대학 가서요 보컬을 하라고. 노래 참 그런 면에서 있잖아요. 보컬에도 괜찮을 것 정도로 있죠. 참 그림 잘 그리는 애들입니다. 이게 예전에 그림 잘 그린 게 뭐냐면 얘 그림 무슨 미술학원 된 적 없어요. 근데 참 독특하게 그립니다. 왜냐면 줄 하나 딱 그리고 보아뱀, 아나콘다, 그죠? 그림 잘 그리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이게 종이를 안 갖고 하면 되는 거야. 한 줄 그리고 찍, 한 줄 그리고 찍, 그죠? 근데 엄마가 옆에서 야 이거 여백 놔두고 야 이것도 그려야지. 그러면 그다음에 그림을 안 좋아하는 거야. 분명 뭐 얼마나 써서 그래 매일 사다가 있죠. 나중에 어떤 데서 그림을 이렇게 한 줄로 그래. 공룡을 한 줄 그리면 비례가 쫙 하는 거예요. 그림 제가 본 그림 굉장히 이 아이가 독특하게 그림을 그리고 잘 그립니다. 이게 하나의 참 다재다능한 거예요. 존재로 사랑받을 때 공부 강요하지 않고 큰데 들어갔을 때 이제 자기 공부벌레 되겠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깨달았고 이제는 뭐냐면 지치지 않았으니까. 다른 애들 대학교 가면 놀기 바쁘잖아요. 그죠? 초록이는 공부하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지치지 않았다는 거 그 말입니다. 자, 어떤 말까지 하다 그런 말 나왔죠. 자, 어떻든 간에 시기에 관한 친숙기 시기에 책이 발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전 몰랐어요. 이게 참 제가 푸르미 3개월 때 우리 친척이 책 팔러 오셨어요. 전래동화 전집. 3개월짜리가 볼까요? 볼지 안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푸르미가 반응을 해버렸어요. 반응을 했는지 발버둥을 쳤는지 잘 몰라요. 3개월짜리가 이걸 해버린 거예요. 오, 이거 있죠?
우리 엄마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건 천재다. 천재가 아니고 어떻게 3개월째에게 반응을 해버리겠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강연 서두에서 뭐라 그랬죠? 엄마의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엄마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3개월치 월세를 털어서 가져온 책을 다 샀어요. 살 때 기분 좋았죠. 자기가 뭘 저질러놨는지. 아빠들은 책 사주는 거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왜냐면 우리 세대만 해도 책을 안 봐도 됐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세대는 책을 안 보면 안 되는 세대예요. 지식정보사회는. 엄마들은 빨리 변하니까 책을 사주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저는 책을 샀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짧게 뭐예요. 그죠? 그죠? 저요 단칸방에 우리 프리미엄하고 저하고 친혼을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책을 꽂아둘 책꽂이 하나 없었던 그 환경에서 자랐던 거예요. 푸르미를 키웠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푸르미는 기어다니면서 또 빨았던 게 책이었고 밟았던 것도 책입니다. 책이 발에 밟혀야 됨을 알았다라는 거죠. 장난감보다 책을 먼저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어떤 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책을 3질이나 샀으면서 왜 책꽂이 하나 선물로 안 받았냐고. 몰랐어요. 주는지도 모르고. 지금 같으면 달라를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책이 있어야만 아이가 책을 본다라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친숙히 환경이 좋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환경.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어머님들요. 지금 푸르미닷컴에 있는 어머님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하세요. 공부 많이 하세요. 책 많이 읽으시죠? 지금 푸르미닷컴에 있는 어머님들 애 키우다가 뭐 하신다는 사이에 다 상담 분야로 가고 수속해요. 왜요? 애를 키우는 과정 속에 오히려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저는요. 푸르미를 키우면서 제가 1000권도 넘게 읽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읽은 책 중에서 모든 아이는 무한계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제가 만든 책이에요. 외인 다이어 1500만 부 책이십니다. 저는 이 책을요. 푸르미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40번도 넘게 읽었어요. 왜요? 이게 전 맨 처음에 몰랐어요. 모든 아이가 무한계인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정의한 무한계, 푸르미닷컴이 무한계 인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대로 정의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무한계 인간이란 창의적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타인의 인생을 배려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 도전을 겁내지 않는다.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제약도 거부하며 인생에 대한 목표가 확고하고 내면의 생각도 굳건하다. 독립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요. 제가 40번 이상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여러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어머님도 수백 명을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뽑은 책인 거예요. 현실에서 나온 책이라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푸르미라는 아이가 이 무한계 인간이 됐다는 그 느낌 있는 거 있죠. 아 이게 그 아이렇게 이게 그런가. 부모가 공부하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를 정말 존재로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책에 대한 친숙식에 버려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어린아이에게 책을 줄 때요. 이 책을 줄 때 버려야 될 편견이 뭐냐면 만화에 대한 편견 빨리 버리시라 그랬죠. 만화 충분히 주세요. 괜찮습니다. 모든 교육은 구체적으로부터 추상으로 넘어갈 때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이게 뭐냐면 필요한 게 만화예요. 구체적으로 넘어갈 때 만화를 주잖아요. 그러면 만화만 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만화만 죽으라고 보다가 글줄로 넘어가면 이미 굉장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쉬고 싶으면 또 만화를 보는 거예요. 참 또 만화가 어떤 기능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할 때 애들끼리 막 부딪히잖아요. 그죠? 힘들면 아이는 만화책 보면서요. 위로받아. 그러면서 오히려 적응하는데도 만화가 굉장히 큰 도움을 되는 거예요. 뭐 일본 만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상한 만화들 애들 안 봐요. 왜냐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조심할 게 뭐냐면 책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요. 애가 책을 주면 물고 빨고 집어 던져요. 그럼 어떤 엄마는 얼른 유리된 자물쇠로 잠그는 엄마들이 있어요. 뭐하러 책 사셨어요? 책 먹어봤자 책 몇 권 못 먹어요. 네. 무슨 얘기죠? 어린아이 물고 빨고 집어던지는 그 과정이 친숙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버리셔야 될 편견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편견일까요? 어린아이에게 줄 때 책을 주면 처음부터 엄마가 책을 읽어주려는 편견이 있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려고 하는데 애가 안 읽어. 그죠? 왜냐면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지만 본단 말이죠. 근데 그 페이지만 넘기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넘겨주면 안 돼. 왜냐면 자기 읽어야 되니까. 손을 붙들어. 남들은 몰라. 애는 알아. 엄마가 붙들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죠? 그냥 그 페이지만 좋아하는 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라는 거야. 책을 읽어주는 거 못 읽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토끼 새끼가 있네. 눈이 빨가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툭툭툭툭 치고 거기서 그림 가지고 대화 나눠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린아이가 책을 10페이지 읽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머님은요. 11페이지를 넘어가면 안 돼요. 9페이지에 멈추셔야 돼요. 네.
그냥 놀이와 즐거움, 재미 있잖아요. 요거로 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친숙기를 지나서 어떤 시간이 오냐면 책을 갖고 놀아요, 애가 막. 그죠? 논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학습이라는 표현을 전혀 안 썼습니다. 푸르미 교육법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위해서 이거 책을 읽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공부는 저절로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만 즐겁고 재미있으면 절대 공부를 못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책을 읽어줄 때 아까 제가 공자님 말씀하셨죠. 공자님이 무엇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로서 즐겁다 했습니다. 이거 즐거움과 기쁨 있죠. 이게 놀이와 재미 이것만 주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자기 목적적 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책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면 공부 잘한다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 책은 부차적인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몰입이 들어가질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써 책만 그러면 어릴 때 공부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일 교과서만 보고 그래서 책을 되게 이렇게 싫어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배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책을 좋아하게 태어났어요. 누구나 다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편견 때문에 책을 싫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절대 책을 놀이와 재미로만 가면 돼요. 절대 학습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책 안 읽고 이렇게 큰 문제만 풀던 애들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조금만 변하면 못해. 오히려 책 많이 읽은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져서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오히려 더 큰 도전이 주어질 때 더 이게 잘 뛰어난 아이도 되더라 이거죠. 자, 책에 대한 부분들 빨리 제가 보기엔 책 안 보는 어린아이들 보면 딱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책이 없을 때 안 본다 그랬죠. 제가 보기엔 어머님 이게 수행의 과정을 필요한데 어머님 마음속에 저놈이 책을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아이한테 들켜. 이 마음에 관한 것에 대한 이 과정을 넘어가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아이가 책 잘 보면 어머니 왜 애가 책 잘 보는 애들 컸으면 좋겠죠? 애가 책 잘 보면 내가 괜찮은 엄마가 돼. 네. 책도 잘 읽고 있잖아. 괜찮은 근사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엄마들은 항상 누가 잘 보나 안 보는가 의식을 하고 있어, 남이.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엄마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애가 책을 잘 봐도 불안하고 엄마가 안 봐도 불안해. 책을 잘 보면 왜 불안할까요? 알고 볼까 불안해, 애가. 항상 의심하게 되고 항상 비교하게 되는 거 있죠.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있는 그 모습만 봐주면 그 아이는 거기에 엄마를 의식하지 않고 깊이 들어가는데 그 아이는 엄마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의 무의식안에 항상 작용되니까 엄마 안에서요. 이게 아이는 그 엄마의 속마음을 못 읽은 애들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이걸 감지하게 돼 있어요. 자, 조심하실 게 있어요. 하나 절대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있죠. 뭐 욕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 욕심에 가는 걸 성찰해 보시면서 놀이와 즐거움으로 책을 가게끔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을 읽히는 게 아니라 수행의 과정이죠. 그죠? 수행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푸름이 엄마하고 우리 부부가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있어. 항상 뭘 했냐면요. 푸름이만 참 그러잖아요. 푸름이 나가 놀잖아요. 그러면 궁이 다 쳐다보니까 야 그만 놀고 책 좀 봐라라는 소리 할 만 하잖아요. 그래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박사님 놓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부자리 깝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푸름이 엄마가 가져와서 푸름이가 읽던 책 가져와서 재밌네. 엄마가 재밌는데 누워서 자리가 몇 면이 됩니까? 기어 나오죠? 그죠? 그럼 푸름이 엄마 한마디 하죠.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죽 갔는데 너 절대로 이 책 읽어서는 안 된단다. 이거 있죠? 푸름이 엄마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깔아놓은 이불 있죠? 그 자기가 잘라고 깔아놓은 이불이에요. 대충 누워자요. 푸름이 읽지 말란 책 읽어요. 새벽 6시까지. 그럼 학교를 어떻게 가냐? 졸업 못하냐? 졸업 왜 못합니까? 졸업했잖아요. 그죠? 되게 어머님들은요. 학교 가서 늦으면 굉장히 그 아이에겐 불쾌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아이가 나 좀 일찍 자야겠네 이랬죠. 이걸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아이를 안 믿으니까 엄마가 미리 다 재단을 해버려서 자연히 그에게 주는 결과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지금 생명이 위험한데 가서 멀뚱멀뚱 쳐다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데 선을 그어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선은 그어줘야 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노시라는 거. 그러다 보면 무슨 시간이 오냐면 바다의 시간이 옵니다. 바다. 자, 바다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간단 치고 넘어갈게요. 바다는 이렇게 시작돼요. 또라는 말과 함께 시작돼요. 또. 책 한 권 읽어지면 또라는 말이 나오죠. 푸르미는 바다가 17개월에서 왔어요. 꼭 17개만 오는 거 아니에요, 바다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시 와요. 엄마가 허용하면. 초등학교가 아니라요, 어른인 저도 오는 거예요. 제가 책이 믿은 게 제가 바다구나 이런 느낌 있죠. 17개월 때 12시에 들어왔는데 옷도 못 벗게 하는 거예요. 아빠 책. 제가 2시까지 읽어줬어요. 12시부터.
푸르미 엄마가 2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예요. 27개월까지. 남들이 10개월, 남들이 5년 읽어줄 분량을 우리 부부가 10개월에 마쳤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푸르미 교육법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책을 읽어달라는 시간이, 이 몰입의 시간이 있어요. 깊이 들어간 몰입의 시간이, 이 시간이 1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2년 넘어가면 떨어오지 마세요. 왜냐요? 2년 쫓아가다 말라 죽어요. 책 읽어주다 말라 죽습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 2년 간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죠? 이때는 엄마가 생각하셔야 큰 그릇을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개월 이때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책을 읽어준다라는 게. 여러분 자녀에게 15분씩 하루에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5살까지만 읽어주면 3,200만 단어를 더 많이 들은 거야. 다른 애들보다. 이걸 공교육이 커버하려면 1초에 10단어씩 9배 시간을 해줘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푸르미닷컴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제가 이 말은 그냥 참고사로만 쓰세요. 그냥 자 영주에 가면 푸르미닷컴의 엄마 있습니다. 벌써 졸업한 엄마입니다. 그죠? 그 아이는 이미 지능을 잴 수 없다는 평가를 대구 있는 대학에서 받은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5살까지 읽어준 걸 기록했어요. 몇 권이나 읽어줄 때 독립하는가. 그냥 참고사항만 쓰세요. 비교사항 쓰면 죽습니다. 아이는 고유한 존재로 가셔야 돼요. 네. 절대 제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비교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모가 읽어준 책은 평균 7,000권을 18번 읽어줬습니다. 12만 6천 권. 5살까지. 한 줄짜리, 두 줄짜리 하루에 100권씩 읽어준 거예요. 읽어줄 만 그냥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100권을 부모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시간 있죠. 그 짧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애가 나왔을 때 반응해버린 거지. 부모가 어떻게 가서 잠도 안 재고 가서 푸르미닷컴 잠도 안 재운다는데 그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부모가 애를 잠도 안 재고 책을 읽혀줍니까? 아이가 가고자 할 때는 그 시간 있죠. 거기에 충분히 몰입해서 몰입에 대한 즐거움을 주자는 거지 그걸 방해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몰입에 깊이 들어간 어린아이, 이게 지금 푸르미교육법이 2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양이 채워질 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양이 채워질 때. 만일 어머님이 읽어달라 그럴 때 그 시간 나올 시기에 놓치지 않고 읽어주면 이 아이는 이만한 눈덩이를 굴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지나가면 어떻죠? 이만한 눈덩이를 또다시 뭉치죠. 지식을. 근데 엄마가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요만한 눈덩이를 뭉쳐놨어요. 그럼 요만큼밖에 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남이 10시간 읽어야 될 거를 이 아이는 1시간이면 해요. 나머지 9시간을 얘가 뭐 하죠? 빈둥빈둥 노는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근데 빈둥빈둥 노는 과정에 뭐가 발달할까요? 창의성이 발달해요.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야. 쫙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뭘 잘하는지를 모색해가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게 성취론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성취론이죠. 플로리시라는 책에 나온 최근의 성취론인 거야. 우리는 그걸 알았던 거야. 양이 채워지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양을 채우세요. 짧은 시간이에요. 자, 2번째, 양을 채웠죠. 2번째, 우리가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2번째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한글이라는 위대한 글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가리킴으로써 우리는 적어도 5년 일찍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제가요, 이거 그냥 그러나 여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최소한 1만 권, 1만 번이 아닙니다.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상관없어요. 1만 권 정도만 읽잖아. 그러면 웬만한 분야는 다 치고 넘어간 거예요. 만약 1만 권 정도의 책을 읽은 아이라면 그 아이는 이미 세계적인 아이로 커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 아이는 국내에 굳이 수능 시험 안 쫓아가도요.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힘이 위대해서요. 그건 그 안에 어디 가든 간에 그 아이는 두각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다만 엄마가 이 1만 권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걸려가지고 그저 매일 1만 권이 안 됐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쫓아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초등 과정에 뭘 줘야 될지 꿈을 꿔야 될 시기에 그에게 꿈을 주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를 강요해서 내 엄마의 불안 때문에 그 아이 그 안에서 그죠? 쥐어짜므로써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게 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을 어머님이 하셔야 돼.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결단을 필요로 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했다가 점수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뭘 잘못하겠나 그러지 않아요. 받아쓰기 빵점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건 손의 혁명이 안 길러진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갈수록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뭐가 오냐면 독립에 관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요. 책에 대해서. 독립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책을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애가 좋아하는 책부터 읽어주는 게 맞는 거야. 그죠? 근데 읽어주다 보면 어떤 책에서는 평생 동안 읽어줘도 이렇게 읽어주라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 그죠? 언제까지 읽어줄까요? 내가 읽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평생 동안 읽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가 읽는데, 아이가 읽어줄 때 아이가 뭐라 하냐면 엄마,
이제 그만 읽으세요. 왜냐면 엄마 읽는 게 너무 느려. 그러니까 내가 읽을래요. 그럴 때 엄마가 읽어주면 그건 경계를 침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언제까지 읽어달라는 거죠? 아이가 그만둔다는 의사표현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마음속에서 내 사랑을 받아야지 그러면 걔는 두려워서 평생 동안 읽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 지금 너무 복잡해서 얘기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이에게 경계를 침입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줄로서 책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책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사랑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에게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모든 독서의 근본적인 것은 방향은 어떤 거냐면 아이가 스스로 눈으로 읽는 것이 최종 방향인 거예요. 아이가 말로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말 없이 혼자 눈으로 보는 게 독서의 마지막 방향인 거예요. 근데 아이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과정 속에 듣는 귀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듣는 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글을 알아서 스스로 읽으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스스로 읽으려 할 때는 어려워서요. 이게 빨리 못 읽습니다. 따라서 독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엄마가 읽어주는 귀로 듣는 수준과 아이가 읽어주는 수준에 관한 걸 높여서 아이의 수준, 아이가 스스로 읽는 것이 넘어가게 하는 게 독립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고유한 존재가 되고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립된 어린아이하고 안 된 어린아이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엄마가 24시간을 읽어줘도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읽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만 독립된 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최소한 독립된 어린아이고 안 된 어린아이고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수준의 차이가 최소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만큼 독립이라는 게 이렇게 자 독립은 어떻게 되냐면 교육을 나갈 때와 들어갈 때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에 엄마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 아시죠? 구연동화 잘하는 엄마들은요 아이를 끌어들일 땐 참 좋습니다. 왜냐면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가 스스로 독립할 땐 독립이 잘 안 돼. 엄마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스스로 안 하려고 그래. 그죠? 항상 교육이라는 것은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독립의 시기는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아이를 더 이상 끌고 와서는 안 되는 시기인 거예요. 어떤 시기죠? 엄마가 제자의제로 내려가서 박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있죠. 아이가 스스로 갈수록 격려해 주는 시기인 거예요. 푸르미 엄마가요 푸르미한테 한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푸르미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푸르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한글도 아세요? 얼마만큼 독립에 관한 걸 잘 끌어냈으면 그때 푸르미가 했던 게 저희들이 5살, 6살 이렇게 독립 가잖아요. 그죠? 그때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해줬던 게 박사님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있죠? 박사님 우리 몰라요. 이거 있죠? 바보 똘똘한 엄마 밑에서 잘 크지 않아요. 오히려 멍청한 엄마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멍청하면서도 현명한 거죠. 그죠? 그 푸르미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빠 엄마들 모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문제를 내. 그 문제 풀어봤자 20점도 못 맞습니다. 그때 문제 냈던 능력이요. 일본에 와서 공부하는 능력과 그냥 직결되어 있는 능력이죠. 배움을 항상 탐구하고 배우는 그 능력과 일치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독립하면서 어떻게 하시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된댔죠. 이생 더 이상 엄마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두 번째, 아이가 나왔을 때 끌어내는 상황. 이 상황이죠. 이제 어떻게 끌어내시죠? 긍정과 칭찬을 통해 끌어내시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긍정과 칭찬은 조금 다음 시간에 다음 강연에서 또 할게요. 자, 어떻든 간에 끌어내는 거예요. 엄마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어떤 거죠?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나 이거 있죠? 여러분 자녀가 5살인데 똥을 좋아한다면 똥에 관한 책인 거예요. 글줄 작은 거. 엄마가 더 이상 읽을 수 없잖아요.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해? 이게 잘 안 보여 있죠? 애들은 이거 못하시는 엄마들은 알아 누우세요. 그게 제일 좋아. 애들은 어릴 때부터 공평해요. 엄마가 뭐 아픈데 책 읽어달라 할 수는 없는 거야. 조금 지나면 어떻죠? 아이가 읽어달라 그러죠? 그때는 이거 끌어올리는 걸 통해서 그 아이의 힘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립할 때 조심할 것 몇 가지. 소리내서 읽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소리내서 읽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조심할 건 뭐냐면 아이가 책을 주면 명사를 읽고 조사를 빼먹어요. 그거는 속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아이가 책을 보면 너무 빨리 넘겨. 그러면 엄마 느낌이 뭐냐면 알고 볼까 모르고 볼까 의심이 들거든요. 의심이 들면 확인하죠.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빨간 옷 입었냐 파란 옷 입었냐 그죠? 그럼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몰라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독립에 관한 과정. 책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깊게 강연을 했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간단하게 하고 그냥 입문자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시고요.